조금 벌려보세요. 그날 밤 의사의 낮은 목소리에 제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단둘이 남은 병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제 손끝에선 식은땀이 흘렀죠.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명동에서 잘 나가는 헤어샵 원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가위질과 능숙한 대화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던 완벽하게 정돈된 일상 속에 김민주였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초라한 간병 침대 옆에 앉아 이 낯선 남자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봐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며칠 전 그 사건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궤도를 따라 흘러가고 있었죠. 성공한 헤어샵 원장, 유학 간 딸을 둔 중년 부인, 그리고 26년 차 결혼 생활. 남들이 보기엔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 아래 제 마음은 늘 목마른 사막 같았어요. 남편 현우 씨는 늘 일에 파묻혀 있었고 집은 가족이 함께하는 공간이 아닌 그저 잠만 자는 곳으로 변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대화는 사라졌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공허함이 제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하며 화려한 일상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모든 것을 뒤흔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주야, 어머니가 넘어지셨대. 다리를 크게 다쳤다는데 시어머니의 사고 소식은 제 완벽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첫 균열이었어요. 남편 현우 씨는 부산 출장 중이라 당장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는 허둥지둥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절이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담당 의사의 말은 제게 벼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제 앞에 나타난 남자가 있었죠. 단정하게 정리된 하얀 가운, 예상보다 젊고 잘생긴 얼굴,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건장한 체격에 지적인 분위기까지 풍기는 그 남자에게서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면 우리 어머니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본능적으로 그런 확신이 들었죠. 정형외과 박준호입니다. 환자분의 상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신뢰를 주었어요. 그리고 환자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잊고 지냈던 감각을 떠올리며 미세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저에게 박준호 의사는 중간중간 나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환자 가족인 저를 배려하는 그의 따뜻한 말투에 저는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연민을 보여주었거든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며칠간은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가족분이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밤이 되자 병실은 으스스하게 느껴졌어요. 간병인을 부르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낯선 사람을 불편해하셨고 결국 제가 밤을 지새우기로 했습니다. 평생 병원이라곤 와본 적 없는 저에게 이 낯선 공간은 불안과 함께 묘한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일상에서 벗어난 처음 겪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밤 9시경 박준호 의사가 회진을 돌러왔습니다.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 저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바쁜 의사가 환자 가족인 저에게까지 이렇게 신경 써주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었죠.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하지만요. 처음 병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힘들어해요. 밤에 뭔가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네며 직통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명함을 받으려 손을 뻗는 순간 그의 손이 제 손에 살짝 닿았어요. 그 순간 제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접촉이었지만 그 순간의 떨림은 잊을 수 없었죠. 시어머니는 진통제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계셨고 저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이 알 수 없는 감정이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요한 공간에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밤 11시 박준호 의사가 다시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회진입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고 가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쩐지 낮보다 더 깊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섬세하고 정확한 손길은 의사로서의 뛰어난 전문성을 보여주었죠. 그가 시어머니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만질 때마다 제 마음속에선 묘한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커피 드실래요? 밤이 길 텐데 잠이라도 쫓으시라고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늦은 밤 그것도 병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는 것이 적절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이미 밀려오는 졸음과 그의 순수한 배려에 대한 감사함이 망설임을 이겨냈습니다. 그럼 고마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자판기로 향했습니다. 그가 가져온 커피는 차가운 병실 공기와는 달리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손을 타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병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오직 그의 옆모습만 들어왔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것도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낯선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이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결혼 26년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설면서도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가족 간병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니 제 모든 상황을 알고 있을 텐데 그에게서는 이런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없었죠. 박준호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묘하게 동요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긴 해요. 평소엔 미용실 일로만 바빴는데 이렇게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나요? 어떤 곳인지 궁금하네요. 그의 질문은 제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명동 헤어샵의 성공담, 고객들과의 에피소드 등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분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무척이나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지 못해 스스로를 가둬두고 있었거든요. 박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대 시절의 고생, 환자들을 치료하며 느끼는 보람,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중압감까지 우리는 서로의 삶의 무게와 진심을 나누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대화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꼈죠. 평소 남편과 이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 시간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며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벌써 이런 시간이 되었네요. 내일도 수술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아쉬움에 제 마음도 덩달아 아려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그가 병실을 나간 후 저는 홀로 간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했던 그의 존재감이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았죠. 그의 따뜻한 눈빛, 배려심 있는 말투,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의 여운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소 일만 알던 남편과는 달리 박준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죠. 저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한 몸으로 다른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새벽 2시쯤 시어머니가 잠깐 잠에서 깨셨습니다. 민주야,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평소 무뚝뚝하셨던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푹 주무세요. 시어머니가 다시 잠든 후에도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준호와의 대화, 그의 눈빛, 커피를 마시며 나눈 시간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 감정이 일시적인 것일지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로 변해갈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준호 의사가 일찍 회진을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밤에 잘 주무셨어요? 그의 첫 마디에 저는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시어머니의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제 마음속의 동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괜찮으셨어요. 중간에 한번 깨셨다가 다시 주무셨거든요. 밤사이 있었던 일을 설명하며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다리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참 좋은 의사구나. 젊은데도 믿음직스럽고. 시어머니가 박준호를 칭찬하자 그는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간병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의 인정이 왜 이토록 기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기는 힘들었습니다. 박준호가 나간 후에도 시어머니는 그를 칭찬했고 저는 그 말에 말없이 동의했습니다.
정말이지 박준호는 의사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매력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오전 시간 동안 저는 미용실 직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원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웠는데도 직원들이 잘 처리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미용실보다 병원에 있는 이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지는 저 자신이 낯설었죠. 지난 26년간 제 삶의 전부였던 미용실 일이 이 며칠 사이에 빛을 잃은 듯 느껴졌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준호가 다시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병원 음식만 드시기엔 영양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의 배려에 저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환자 가족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챙기는 의사는 흔치 않거든요. 괜찮습니다. 병원 근처에 식당도 많던데요. 제 대답에 그는 망설임 없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아는 괜찮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차피 점심시간이고 환자분도 주무시고 계시니까요. 그의 순수한 배려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어젯밤 병실에서와는 또 다른 분위기였어요. 자연광이 들어오는 밝은 공간에서 마주하니 그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병원 음식은 어떠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하지만 계속 먹기엔 좀 심심하죠.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곳에 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거죠.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남편과의 소통 부재로 힘든 결혼 생활, 유학 간 딸 때문에 조용한 집, 그리고 제가 느끼는 외로움까지 저는 저도 모르게 제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의 고백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에요. 서로 다른 길을 가다 보니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그의 솔직함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미용실을 성공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했거든요. 식사 후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고, 저는 이 평범한 순간이 왜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준호는 약속대로 재활 치료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다리 움직임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환자에 대한 그의 책임감과 따뜻한 배려를 지켜보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그에게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모습을 남편에게서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던가 아련한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생활 26년 동안 저와 남편은 서로에게 너무나도 무관심해져 있었던 거죠. 며칠이 지나면서 박준호와의 만남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감정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박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만나는 게 맞는 걸까요? 당신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날이 갈수록 지쳐가고 있었어요. 거짓말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골 고객 중 한 분이 우연히 저와 박준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새로 사귀는 분 있으세요? 농담이에요. 농담조의 질문이었지만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24년의 결혼 생활, 안정된 삶을 모두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히 오랫동안 목말라 있던 제 마음에 내린 담비 같은 일탈일까? 남편 현우 씨도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요즘 많이 바쁜가 보네.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어느 날 현우 씨가 갑자기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깜짝 선물이야. 같이 저녁 먹자. 그날 밤 현우 씨와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남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26년을 함께 산 사람이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을까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현우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 너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언젠가부터 우리는 가족이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았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준호에게 끌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랫동안 메말랐던 제 마음에 내린 관심과 배려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진짜 문제는 남편과의 소통 부재였던 겁니다. 며칠 후 박준호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끌린 건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라면 이렇게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프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어요. 좋은 추억으로 남겨둬요. 서로의 삶을 망치면 안 되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며 하루 일정을 나누고 저녁에는 TV 대신 서로의 하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대화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1년 후 현우 씨와 저는 두 번째 신혼여행을 제시도박 계속 편집 떠났습니다. 결혼 27주년을 맞아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여행이었죠. 정말 다시 사랑에 빠진 기분이야. 현우 씨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27년 만에 남편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한 겁니다. 가끔 박준호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가 없었다면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볼 기회도 없었을 테니까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구나. 50대에도 새로운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꼭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사람에게서도 말이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미용실도 더욱 즐겁게 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위기가 더 큰 행복의 문을 열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저는 다행히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성급한 결정보다는 충분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결혼 생활은 늘 새롭게 가꿔나가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방치하면 잡초가 자라지만 정성을 들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저희 부부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 깊고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인생 이야기와 지혜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